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호흡을 통해서 좀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좀 이완하고 자기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정리를 좀 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수준을 조금 높여가지고 또 호흡의 그 형이상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숨결을 받아들일 거냐, 이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양에서는 어떤 속담이 있느냐 그러면은 부분적인 호흡을 하면은 부분적인 인생밖에 살 수가 없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숨을 완전히 쉬지 못하고 일부분만으로 하면은 몸도 이렇게 완전한 건강을 이루기 힘들지만은 우리 정신도 완전히 깨어나기가 힘들다는 뜻이죠. 또 호흡의 어떤 그 이론적인 바탕은 음양오행 동양의학과 같습니다. 동양 철학의 가장 기본이 음양오행입니다. 태초에 무극이었는데 음과 양이 생겼더라. 음과 양의 조화에 의해서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이 또 생겼죠. 오행의 어떤 상생상극 관계에 의해서 우리 몸이 규율되고 우주가 생성되고 변화되고 소멸되는 동양철학의 그 원리입니다. 그 동양철학의 원리를 그대로 의학 쪽에 받아들인 게 한의학이죠. 그래서 한의학에 우리 몸에 기가 허하면은, 부족하면은 약으로 보하죠. 또 기가 실하면은, 지나치면은 또 침으로 사합니다. 뺍니다. 그런데 호흡은 뭐냐? 이 침과 약을 사용하지 않고 숨결을 통해서 기 에너지를 받아들이죠. 보합니다. 또 몸이 이렇게 기운이 실하면은, 과하면은 심법으로 밖으로 배출을 하죠.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많은 이 지구상에 있는 호흡법, 우리나라만 해도 가지수가 많죠. 이 개별적인 호흡을 다 이렇게 접근하기가 우리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호흡법 중에 어떤 공통 분모가 있을 거다. 첫 번째는 깊게 하라는 겁니다. 깊게. 숨을 쉴 때 우리가 깊은 숨을 쉬라는 말을 하죠. 깊게.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깊게 숨 쉬어왔습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아랫배가 볼록볼록하죠. 그런데 점점점 아랫배 복근이 굳어집니다. 횡격막이 굳어지고 해가지고 점점 이 숨의 중심점이 올라와서 가슴으로 이렇게 숨을 쉬고 있어요. 가슴으로. 자, 우리 폐의 구조를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반원추형으로 이렇게 있어요. 반원추형. 이 반원추형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폐하고 내장 사이에 이 횡격막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흉관입니다. 흉관. 흉관이고, 이게 복강이죠. 복강. 이게 복강입니다. 이게 흉관이고. 또 중간에 여기 이제 이 횡격막이 있습니다. 양쪽에 폐가 두 개가 있고, 가운데 심장이 있고, 그 안쪽에 대장이 이렇게 오른쪽 간이 있고, 왼쪽에 비장이 있고, 위장이 있고, 이렇죠. 이 안쪽 뒤에 이래 신장이 있고, 그 사이에 콩팥이 있는데, 여기 배꼽이죠. 여기 배꼽. 단전이 여기 배꼽 아래에 아주 단전이 우리 신체의 에너지 보고 단전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 보면은 요렇게 이 배꼽 아래 배를 이렇게 밖으로 내면서 호흡을 하죠. 호흡을 하면은 이 복압이 형성되어 있는데 배를 밖으로 내밀면은 반드시 밀리면은 따라 들어오는 쪽이 있어야 되잖아요. 뒤쪽은 덤비니까 이건 따라갈 수가 없고, 이 횡격막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횡격막이 이렇게 내려오죠. 그럼 이 횡격막하고 이 폐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폐도 같이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숨을 마시기 위해서 이
배를 내밀게 되면 횡격막이 내려와가지고 이 부분만큼 넓어지겠죠. 이 부분만큼. 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배를 내밀면서 횡격막을 내린다는 이미지를 주세요. 그럼 폐의 밑부분이 넓어지면서 공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폐가 원추행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가겠죠. 이게 지금 기관지를 통해서 밖으로 나갈 겁니다. 그죠? 배를 내밀면 횡격막이 내려온다더라. 그러면 폐의 넓은 밑부분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부분에 공기가 많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숨을 한번 마시봅니다. 하나 하면 쑥 한번 마셔보세요. 하나, 배를 내밀면서 둘 당기면서 내쉬고 다시 배를 내밀면서 하나 당기면서 내쉬고 자 배를 내밀면서 마시보세요. 스톱. 딱 이 상태에서 좀 기다려보세요. 내쉬고 다시 배를 내밀면서 마시보세요. 내쉬고 이게 정호흡법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숨을 한번 크게 마셔보세요. 그럼 반대로 숨을 쉬고 있어요. 가슴으로 쉬려고 배를 당겨버립니다. 배를 이렇게 심호흡 한번 해보세요.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해요. 심호흡 해보세요. 하면 가슴으로 배를 당기면서 가슴으로 호흡을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평소에 그렇게 해요. 90% 이상 그렇게 합니다. 통계학적으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호흡을 하느냐 그러면은 이 평소에 이 폐의 윗부분으로 이 호흡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굳어가지고 횡격막은 아예 움직이질 않고 폐의 넓은 밑부분은 움직이지 않고 이 부분만 볼록볼록 하는 겁니다. 고무풍선을 불면은 잘못 불면은 고무풍선 그 입구가 볼록볼록 나올 수가 있죠. 아랫부분부터 넓게 이렇게 해야만 공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분들은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숨을 쉽니다. 그러면 이 좁은 공간에 이 원충이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많은 일정한 그 공기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좁은 공간에 빨리 쉬게 되겠죠. 어떻습니까? 아래쪽으로 하면은 천천히 숨을 쉬도 이렇게 많은 양이 들어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빨리 호흡이 빠릅니다. 여러분들 호흡 보통 그 4, 5초에 한 번 호흡을 1분에 한 12번 정도 호흡을 하는 게 정상인데 빨리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으로 호흡하는 경우에. 그래서 빨리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한 4, 50년 하다 보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닳아버려요. 완전히 노화가 돼버리죠. 이건 아예 폐의 밑부분은 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퇴화가 돼요. 퇴화. 대부분 다 이런 상태입니다. 또 이걸 당기면서 말이죠. 배를 당기면서 공기를 마셔버리면은 배를 당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횡격막 위로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공기를 마셔버리면요. 나가려는 공기와 들어오는 공기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 이 충돌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은 이 어깨로 갑니다. 어깨. 이 충돌 에너지가 왜냐 그러면 이쪽으로 충돌하면 숨을 쉴 때마다 이 어깨가 들썩거리면서 에너지가 어깨로 갑니다. 그게 계속 긴장이 쌓이게 되면은 어깨 만지기만 아파요. 여러분들 어깨 한번 만져보세요. 스스로 만져보세요. 눌려보세요. 바로 목 밑에. 예? 만지면 아파요. 집에 가지고 어부인들 이래 한번 만져보세요. 굉장히 아픕니다. 이건 뭐 특별한 원인이 없어요. 숨을 바르게 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또 이래 배로 숨을 쉬게 되면은 횡격막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그러죠. 이게 내장을 갖다가 자극합니다. 내장은 밑으로 압축도 하고 비틀고 뭉개고 하루에 여러분들 숨 몇 번 쉬는지 아세요? 2만 번 쉽니다. 이 내장을 하루에 2만 번 계속 이 자극을 해줍니다. 그럼 내장 속에 비만이 있을 겨를이 없겠죠. 그죠? 그만큼 이 복식호흡, 아랫배 호흡이 중요합니다. 우리 건강에. 산소, 여기 들어오는 이 아랫배 호흡을 하면은 3 내지 4배 공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태어나는 세포가 어떻습니까? 태어나는 세포가 산소를 머금고 태어나겠죠. 우리 세포가 인체 한 60개 조가 있는데 세포 생명이 2년입니다. 2년이면 태어나가지고 또 죽고 해요. 또 새로 태어나고 죽고 새로 태어나고. 그래서 2년만 여러분들 이 복식 호흡을 열심히 하시면은 아마 얼굴색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아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슬로우, 천천히 숨을 쉬어야 됩니다. 이렇게 쉬면 어떻습니까? 평균말투 아랫배를 하면 천천히 쉬어도 많은 양의 공기가 들어오죠. 그런데 이렇게 빨리 쉬게 되면은 호흡의 수가 빠르면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 중에서 빠르면은 교감신경이 작용해서 수축이 됩니다. 혈관이. 그래서 천천히 쉬게 되면은 혈관이 확장이 되죠. 4차선 고속도로가 뭐 6차선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어때요? 심장에 있는 이 혈관이 확장되니까 이 말초신경까지 전달이 잘 되겠죠. 그래서 이 호흡이 잘 돼서 건강을 유지하려면 두 가지 호흡이 잘 돼야 됩니다. 첫째는 외부에 있는 공기가 폐까지 많이 들어와야 되겠죠. 이걸 외호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폐까지만 공기가 들어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공기 속에 산소가 이 말단 세포까지 전달이 됩니다. 이걸 내호흡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폐까지 외호흡을 잘 받아서 또 내호흡을 통해서 세포까지 전달을 잘해야 돼요. 전달 잘하려고 하면 피가 술술 이렇게 순환되면서 폐까지 들어온 산소가 잘 전달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천천히 해도 숨을 같아요. 여러분들 깊게 쉬고 아랫배로 깊게 쉬고 천천히 하고 이 핵심입니다. 핵심. 이렇게 숨을 쉬는 게 자연호흡이라 그래요. 자연호흡.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쉰다 그래. 자연호흡. 요 두 가지만 하세요. 아랫배로. 천천히 이렇게 마셨다가 내쉬고. 산을 올라가실 때도 이렇게 호흡하시는 분은 산을 호흡하면 우리가 근육 활동을 많이 하면은 근육에서 에너지를 이렇게 소화를 시키려면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를 달라고 뇌에 요청을 하면은 내가 이걸 계속 그냥 이렇게 이 숨을 쉬게 하기 굉장히 빠르죠. 빨리 쉬면 쉴수록 어떻습니까? 혈관이 좁혀져 가지고 말단 세포까지 전달이 안 됩니다. 그때 큰맘 먹고 코로 천천히 아랫배로 한번 쉬어보세요. 그럼 그게 해소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과호흡이 일어나가지고 빨리 하는 호흡, 병적으로 빨리 이 호흡이 일어나서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의사가 그 비닐 그 포장지를 머리에 덮어 씌웁니다. 덮어 씌우면 빨리 호흡을 못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천천히 하면은 혈관이 확장돼가지고 그다음부터 호흡이 정상적으로 세포에 전달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천천히 하는 게 마실 때, 내쉴 때 똑같이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그럼 우리가 보통 1분에 12번 정도 5초 호흡을 하면 1분에 12번 숨을 쉬게 되는데 1분에 한 6번 정도 배로 천천히 쉰다고 생각해요. 이걸 한 몇 개월 정도 연습하시면은 자기도 모르게 천천히 쉬게 됩니다. 깊게 쉬면 저절로 천천히 됩니다.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이 정석이 think, 생각을 넣어야 됩니다. 생각을. 호흡에 생각을 넣어라.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호흡에 의식을 넣어야 됩니다. 그냥 이 자연호흡만 해도 육체적으로 건강합니다. 이 놈만 해도 뭐 베스트죠. 자연호흡만 해도. 건강을 유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think,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는 여태까지
의식에 대해서 말이죠.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이때까지는 뭡니까? 우리가 물리 에너지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물리라는 어떤 그런 과학을 배웠지만은 의식에 대해서는 우리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물리학이 고전역학, 아인슈타인이나 뉴턴 같은 그 고전역학이 주류적인 과학이었고, 요즘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그 고전역학을 지나서 양자역학이 주류입니다. 과학에. 의식을 연구하는 양자역학입니다. 전부 다 의식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컨대 집에 키우는 그 난 있죠, 난. 집에 키우는 난. 이게 주인이 해외 갔다가 해외 가면은 그 난이 알고 있답니다. 알고 있다가 인천공항에 딱 주인이 내리면은 반응을 한답니다. 여러분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물에게 감사와 그죠? 좋은 말을 계속 하면은 물이 아주 육각형으로 아주 맑은 물을 유지하고, 계속 욕을 한다든지 나쁜 인상을 주면은 물이 빨리 썩어버려요.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식물, 물. 근데 식물까지만 의식이 있나요? 바위도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위 의식이 있다 그러니까 전혀 믿기질 않을 거예요. 바위를 자세히 보면 말이죠.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고 그 속에 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중성자, 그 안에 더 들어가면 크크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그 최소 단위까지 알아낸 게 크크입니다. 크크는 뭐냐 그러면 이 파동입니다. 파장입니다. 물질이 아니고 가장 미립자로 이렇게 파고들면 전부 다 파장입니다. 결국 동양이 음양 오행 할 때 음양입니다. 내려가는 게 음이고 올라가는 양이에요. 음양입니다. 동양의 음양 오행을 지금 서구에서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있는 단계죠. 그런데 이 파동은 인간의 의식에 의해서 이렇게 자극을 받습니다.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바위를 내가 보기 전에는 바위인데 내가 이 바위를 쳐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불어넣어 버리면 이미 그 바위는 우리 육안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바위지만은 우리 의식에 의해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미 보기 전에 바위와 다른 바위예요. 그거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이 의식이란 게. 그래서 요 think, 요 의식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식은 말이죠.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이 있습니다. 현재 의식은 우리 뇌로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이 think. 이게 현재 의식입니다. 뇌로 생각하는 거. 근데 우리가 뇌로 생각을 안 해도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전생으로부터 가진 의식도 있고 또 몸에 지니고 있지만은 우리 뇌와 관계없이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의식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잠재된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현재 이 의식 중에 한 10%밖에 활용을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통상 우리가 일어나는 의식 중에 한 5%가량 활용을 하고 있죠. 나머지 95%는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이 이렇게 크다면은 현재의식은 한 5% 정도, 너무 적나? 한 5% 정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죠, 평소에. 근데 잠을 자면 어떻습니까? 잠을 자면은 수면을 취하면 현재의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뇌로 생각을 안 하니까. 그때는 잠재의식이 더 크겠죠. 이것보다도 이렇게 더 커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면 중에는 뇌는 작용을 안 하지만은 잠재의식이 활발하게 작용을 합니다. 딱 눈을 떠서 잠재의식에
활동 사항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기억할 수는 있어요. 눈 뜨고 난 다음에. 그게 바로 꿈입니다. 꿈. 우리는 잘 때 우리 현재 의식과 관계없이 잠재의식이 돌아갑니다. 딱 깨어서 잠재의식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물론 다 놓치지만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는 딱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잠재의식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막 예지적인 꿈도 있고 미래 상황을 꿈꿀 수도 있고 과거에 이게 땡겨서 시공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적인, 공간적인 막 그냥 돌아다니죠. 그걸 우리가 뇌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꿈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우리가 잠재의식을 컨트롤할 수가 없죠.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잠재의식 마음대로, 왜냐 현재의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자기 숨결을 다 쳐다보면은 숨결에 딱 쳐다보면 집중이 됩니다. 집중. 자기 숨이 들어오고 또 나가고 항상 쳐다보면서 호흡을 해야 됩니다. 자, 호흡에 집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현재 의식이 10가닥의 현재 의식이 한두 가닥으로 작아집니다. 이 집중 상태에서는 엄청난 잠재의식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집중을 한다는 것은 호흡을 하고 숨결을 쳐다보면서 집중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현재의식 10가닥 중에 8가닥을 빼고 한두 가닥만 남겨놓는 게 집중입니다. 생각의 범위를 좁혀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 잠재의식이 발현되는데 이 거대한 잠재의식은요. 힘은 거대하지만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움직일 수가 없어. 꼭 현재의식이 자로 가 해야 갑니다. 자로 갑니다. 무로 가 하면 무로 갑니다. 그래서 숨결 속에서 이 거대한 잠재의식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왼쪽으로 가면은 이 잠재의식이 왼쪽으로 쫙 흘러갑니다. 그러면 숨을 쉬면서 말이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우리 몸에 아주 그 내내몰핀이 막 이 분출이 되죠. 몸 전체가 좋아집니다. 근데 숨을 쉬면서 나쁜 생각을 하면은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독소가 막 나오죠. 우리 생각에 따라서 막 잠재의식이 움직이는 무서운 말입니다.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 숨을 이래 쉬면서 즐겁고 맑고 기분 좋은 생각을 할 자신이 없으면 숨쉬기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그대로 여러분들 몸에 미칩니다. 우리 생각은 관념 상태로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물질로 나타납니다. 상상 임신 여러분들 아시죠? 임신했다고 생각하면은 잠재의식이 말이죠. 그쪽으로 막 계속 반응을 하는 거예요. 체면이 뭐예요? 체면 걸 때는 상대방 현재의식을 계속 좁혀나가죠. 말로 유도를 해서 상대방을 계속 집중시킵니다. 딴 생각 못하게. 딴 생각 못하게 하면 상대방의 잠재의식이 크게 이렇게 발현되겠죠. 그때 체면하는 사람이 계속 이 잠재의식을 한쪽 방향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막 유도를 합니다. 그럼 잠재의식은 그 생각에 따라서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내면을 말이죠. 에? 오늘 우리 내면 정리하는 걸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원래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면서 수렴의 계절입니다. 봄에 확장이 되다가 여름에 이제 풍성하게 성하다가 가을이 되면은 점점 이제 수렴합니다. 모든 기운이 수렴하면은 우리 몸과 마음도 한번 또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내면을 갖다가 정리하려 그러면은 내면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면을 들어가는 방법은 숨결밖에 없습니다.
모든 수행 방법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 방법이 공통적인 사항이 자기 숨결을 통해서 내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숨결은 우리 속에 있는 깊은 곳을 통하는 비밀 통로입니다. 또한 우주의 언어죠. 깊은 우리는 소우주입니다. 인간은 큰 대우주와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입니다. 이 숨결을 쳐다보면서 자기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숨을 마실 때 아까 자연호흡을 하시면서 숨을 싹 마시면서 좋은 생각을 하십니다. 우주의 기에너지가 내 몸에 들어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또 숨을 내쉴 때는 내 몸속에 있는 찌꺼기, 불순물 이게 밖으로 빠져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은 이 거대한 잠재의식이 우리 우주의 안테나를 통해서 송가체라는 우리 뇌 속에는 우주의 안테나에 송가체가 있어요. 우주의 안테나를 통해서 우주에 만연한 기에너지를 받아내고 우리 몸속에 있는 나쁜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잠재의식이. 그 원리입니다. 이렇게 숨을 쉬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 속에 점점 여백이 생기죠. 여백이 생기면 공간이 생겨 울림이 나올 거 아닙니까? 북소리. 아니 비어야만 자꾸 드러내야만 여백을 만들어줘야만 울림이 만들어집니다. 울림이 만들어지면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은 맨 처음에 광음파로 표현. 빛광자, 소리, 파장으로 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숨을 쉬면서 내면으로 깊숙이 숨결에 집중해서 들어가죠. 들어가서 자기 속에 있는 찌꺼기 정리할 것, 정돈할 것, 또 깨끗이 청소하는 것, 맑고 깨끗하게 자기 내면을 자꾸 이렇게 다듬어 가면은 빛이 납니다. 빛. 어디에 빛이 나느냐? 눈에 빛이 납니다. 눈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성들이 탁 처음에 접하면은 맨 처음에 눈을 탁 쳐다보고 눈을 탁 쳐다보면은 속에 얼만큼 울림이 있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죠. 눈으로 말해요. 하늘 있잖아요. 눈으로. 눈빛, 눈으로. 눈싸움. 무서운 겁니다. 이건 안에 내공. 눈싸움을 쫙 하면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은 이 속에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내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떻게 나타나냐. 소리로 나타났어. 목소리. 이 울림이 이거 파장 아닙니까? 그죠? 파장. 울림은 이렇게 나가질 않아요. 이렇게 나갑니다. 항상 부드럽게 나가죠. 그러면 말이 어떻습니까? 말이 상대방에게 공감을 시킵니다. 말이 상대방의 보통 말은 상대방의 머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울림이 있는 말은 머리를 통해서 상대방 가슴으로 들어갑니다. 이 파장이 느리지 않으면 절대 가슴 속에 침투가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말을 빨리 하고 또 날카롭게 하고 경사지게 하지만은 이런 말은 머리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 호흡을 통해서 좀 마음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은 울림의 말을 할 거예요. 상대방에게 푹푹푹 내공이 들어갑니다. 말은 원래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마음의 알갱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울림이 있으면 그 마음을 담은 그릇은 공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말소리 들어보면 압니다. 다음에
파장으로 나타. 파장. 이 파장이 뭡니까? 파장이 형체의 기초라 그랬죠. 이 모두 우리 파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이 책상하고 이게 달리 유체물로 물체로 보이지만 제 눈에 전부 다 파장입니다. 파장. 여러분들 이 지금 현재의 파장을 지니고 있지만은 먼 훗날 언젠가는 다른 파장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순간의 파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의 모든 파장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일체다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파장으로 보면 다 일체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순간에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 전부 다 음양 파장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파장이 어디로 나타나냐? 얼굴로 나타나요. 얼굴은 원래 얼의 꼴입니다. 얼꼴 하다가 얼굴 이렇게 되죠.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평생 나쁜 생각만 해보세요. 얼굴이 일그러져 가지고 나쁘게, 그죠? 우리 잘 알잖아요. 부부가 왜 닮는지 아세요? 한평생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닮아갑니다. 그건 생각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을에 오늘 화두가 정리였는데 여러분들 그 마음을 우리 일을 잘 정리하고 이런 걸 우리가 배웠었는데 자기 이 내면도 한번 숨결을 통해서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울림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면은 목소리도 좀 달라질 거고 눈빛도 달라지고 얼굴도 와이프가 이렇게 갑자기 달라졌네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 세 가지 하고 그리고 요게 바른 숨의 핵심입니다. 깊게 하고 그 아랫배를 내밀면서 행경막을 내리면서 산소를 충분히 많이 받아서 깊게 하는 방법, 또 천천히 해서 혈관을 확장시켜 가지고 발끝, 손끝, 세포까지, 말단 세포까지 산소를 잘 전달하 천천히 하고, 또 그 자연호흡이 자기 몸에 익숙되면은 호흡을 하면서 숨결로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무궁무진한 잠재의식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잠재 능력에게 부처님의 차비를 갈구하면 그게 참선이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 몸속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 또 자연과의 합의를 갈구한다면 그 요가고, 또 우주의 기에너지가 내 몸에 와서 잘 이렇게 해서 와일체를 시켜주세요 하면 그게 또 기운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 잠재의식을 떠올려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교냐 어떤 우리 수련 방법이냐 여기에서 제목을 붙여버리면 그 수련법이 되겠죠.